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재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법제화를 좀 요구하고 있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이 만약에 법안으로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을 통한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될 건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시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거 뭐냐면 우리가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미결제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납부하는 것을 이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게 되면 리볼빙이라고 아시죠? 리볼빙이라고 해서 내가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이 100만 원이 청구가 되게 되면 100만 원 다 결제하면 뭐 상관은 없지만 50만 원만 결제하고 50만 원을 다음 달로 이렇게 결제를 2월 할 수 있습니다. 그 2월 하는 거는 리볼빙이라고 하는데 50만 원을 리볼빙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같이 나중에 결제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그럴 때 얼마의 이자를 부과할 거냐라고 하는 게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10%로 이렇게 캡을 씌우자, 즉 상한제를 만들자라는 거고 이건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은행들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고리를 취하고 있다. 뭐 28%, 30%, 많게는 32%까지 이자를 이렇게 그 charge하고 있다,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하고 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바이파티즌 이제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이게 합의가 돼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은 에코노믹 디자스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번 좀 다보스 프롬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먼저 두 개 주에 대해서 먼저 시범으로 한번 정책을 실험을 해보자, 시행을 해보자. 즉 벌몬트와 매사추세츠에 대해서 해보자. 이 두 개의 주가 버니 샌더스랑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속한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레슨을 얻는 점이 있을 거다. 그걸 보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확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마 크레딧 카드의 산업, 그러니까 신용카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붕괴될 거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80%의 미국인들이 신용을 잃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출금리 자체가 법제화돼 있죠. 그 상한제가 돼 있는데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결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은행도 사실 자기 뭔가 돈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조달할 때 펀딩 코스트가 들죠. 조달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객으로부터 정기예금 유치하게 되면 정기예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줘야 되고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 이자율 자체가 조달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신용 손실을 반영을 합니다. 기대신용 손실은 뭐냐면 내가 100원을 빌려줬을 때 70원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기대신용 손실은 30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대신용 손실은 30%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금리에 반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원을 빌려줬을 때 100원을 다 못 돌려받게 되니
그 못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자를 이 사람한테 많이 받아야겠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택을 담보를 맡기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거와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했을 때 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기대신용 손실이 낮기 때문에 그 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기대신용 손실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은행들도 사실 운영경비가 들어가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뭐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그 판관비, 이런 운영 비용들이 이제 금리에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뭐냐면 unexpected loss에 대해서 unexpected loss는 아니고 그 안전 마진, 이 회사 자체도 어느 정도 마진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마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진도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펀딩 코스트하고 사실 이 기대신용 손실 부분이에요. 내가 부도율이, 쉽게 얘기해서 기대신용 손실은 부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 정도로 부도율 나는 사람은 10% 이자 비용 금리를 내는 거고, 20% 부도율이 나는 사람, 부도율인 사람은 20%의 금리를 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10% 캡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정책은 아마 첫 번째는 그럴 겁니다. 카드사들이 하는 거는 일단 포인트나 마일리지나 그런 여러, 이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있는 가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 있죠. 그 혜택들을 줄일 거고, 두 번째는 발급 심사를 굉장히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용카드 이제 아무에게나 다 남발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한테만 발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아마 연회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거다. 그리고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즉 부도율이 10%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를 더 이상 발급을 하지 않겠죠.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다른 컨테이전 효과, 이펙트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로 이 충격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소비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얼어붙게 되고, 그러면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잠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중산층들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뭐 해지율이 올라간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뭐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동안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던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 카드 발급이 막히게 되면 연금을 해지하거나 보험을 해지하거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런 제도권의 이제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최적으로는 최악의 케이스는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정책 자체가 얼핏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신용자들, 그 이제 서민층들의 이자 비용을 경감시키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저신용자들, 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